안녕하세요. 김진만 기술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123회 기술사가 시험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카페에는 이제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셔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문제를 분석을 해보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 분석은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이제 교재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 촬영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건축전기 뭐 발송 이제 안전 보신 분도 계셔가지고 안전까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먼저 1교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가 건축전기 설비 시 종합방지실의 설치 목적과 타공정 협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노멀한 문제예요. 그쵸? 방제실 아니면은 뭐 전기실, 뭐 종합감시실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데 건축과의 협의사항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단절연 저감절연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쵸? 우리 기본 문제예요. 자, 3번 단락 시 단락 전류의 피크값이 2분의 1 사이클에서 최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어떤 비대칭 성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DC 성분, XRB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어 전류원에 의해서 10점짜리니까 부담 없이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i3 프리 기준보다는 IC 기준으로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고저파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뭐 기본 문제죠. 백화점식 답안 형태로 될 수도 있는데 10점짜리 문제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 발생 원인과 설비 측 저감 대책 거의 이제 고조파가 이제 발생원 그리고 어떤 개통 그리고 피해기 기측 대책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XLP 수트리 발생 부위별 분류 내도 외도 보호타이잖아요. 그쵸? 뭐 쉬운 문제입니다. 6번 건축전기에서 사용되는 플로덕트 공사 방법의 특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공사 방법, 간선에서 그리고 공사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쵸? 네. 어떤 형태가 뭐 부스닥트 나왔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못 쓰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준비를 못했다라는 이제 못 쓰신 분들이 준비를 못해서 못 쓰신 거에 대부분이겠죠. 자, 7번. 자, 뭐 요렇게 나오면은 거의 기사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쵸?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한 50점대 초중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KC를 워낙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종별, 식별, 절연저항, 특별작업의 구분, 이거 기사시험, 기사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예요. 자, 8번. 건축전기 설계 기준에서 간선의 배성 방식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뭐 기본 문제죠. 자, 9번.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물의 조명에 의해서 손상되는 원인과 그 방지 대책. 이거 뭐 박물관, 미술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 뭐예요? 할로겐 램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할로겐 램프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되고요. 10점짜리라서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그쵸? 컴팩트하게 특징, 왜 사용하는지 이렇게 컴팩트하게 딱 쓰셔야 돼요. 자, 10번. 전기 용접기에서 이제 자기 누설 변압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중요도가 떨어지니 조금 이제 중요도를 뒤로 하고 중요한 거 먼저 공부해라 라고 변학기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시험에 나오네요.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저도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서브에서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느꼈죠. 이제 서브에서 가지고 있다가 빼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와 자외선, 적외선 이용한 광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조금 응용된 건데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시광이라 그러면 우리가 380, 76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을 이용한 각각 소독, 뭐 열작용을 사용하는 뭐 광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12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단골 문제입니다. 보호개전 쪽에서. 자, 변류기, 계층용, 그러니까 미터링이랑 프로텍션용이잖아요. 두 가지 특성 중요하죠. IPL, FS에 대해서 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주요 구성과 핫스팟 현상,
이거는 저도 문제를 보고 찾아봤어요. 핫스팟이 뭘까라고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음영이 생긴다 그러죠. 그림자가 생기면은 어떤 나머지 발전 출력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그쪽에 궁극적으로 어떤 뜨겁게 열화가 된다, 어떤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제 풀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문제는 무난했어요. 굉장히 무난했고요. 13문제에서 우리가 세 문제를 빼고 10문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서 1교시는 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선로 정수 나왔네요. RLGC 특성 25점짜리. 이건 쓰실 줄 있으셔야 돼요. 그쵸? 자, 2번 정보 설비에 대한 다음 설명을 설명하시오. 정보 설비라 그래서 조금 못 쓸 것 같아요. 그쵸? 일단 1번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주파수, 침폭, 위상, 파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전파의 성질, 주파수 범위에 따른 분류, 이것도 좀 말을 만들어내자면 우리 품질 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고주파냐, 고주파냐, 이제 커먼 모드냐, 노멀 모드냐, 아니면 이제 그런 형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 때 말씀드리고요. 자, 3번. 전자력이겠죠? 지금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이게 서로 이제 반발력이 발생을 하겠네요. 자, 뭐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전력계통의 다음 사항을 설명하세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절연 협조, 우리가 필해 설비 절연 협조의 기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필액이랑. 자, 기본 문제고요. 자, 5번에 분사용 전원의 특징을 설명하고 배전 계통 연계 시 설비 운용상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하시오. 일반론적인 이제 분사용 전원 특징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전 계통 연계 시 운용상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배전 이제 분사용교통 이제 연계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버무려서 쓰시면은 아마 대책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행장 등 이건 준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버리셔야 돼요. 이걸 따로 준비하셔도 안 되고요. 일단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번 정도는 문제가 좀 그렇다. 그쵸? 6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2번도 정보 설비라고 그래서 조금 위축이 됐지만 조금 이제 신호 구성, 주파수 진폭 위상 파형, 전파의 성질, 주파수의 범위에 따른 분류, 우리가 품질 쪽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쓰실 줄 아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교시 문제도 난이도를 보면은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가 여기 있네요. 3교시 보겠습니다. 자, 조도 측정에서 이번에 조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보니까 5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조명 문제가 확실히 이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조도 측정에서 단위구역별 평균 조도 측정 방법. 이거 지난번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1점법, 2점법, 5점법으로 설명하시오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난번에 문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뭐 루버형 천장에 어떤 평균 조도를 측정할 때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내진 설계 또 나왔네요. 그쵸? 내진 설계 뭐 버리셨으면 못 푸는 문제고요. 만약에 안 버리셔서 조금 이제 많이 나와서 조금 뒤로 했다라고 그러면은 한 뭐 50%, 60% 정도 쓰셨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항상 배상 잉스 받기 어떤 대책을 기본으로 플로우 차트를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랜 우리 이제 정보 전달 매체 이제 케이블 같은 거 이제 UTP나 케이블이나 케이블이 아니라 저기 랜이나 아니면은 통신체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통신층 문제를 많이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항상 강조드려요. 항상 이제 정보통신과의 어벽 싸움 때문에 통신 문제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전소 내 전솔로 선정과 공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말이 꼬이네요.
자, 전력간선이에요. 전력간선인데 일단 좀 설계 뭐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 측면에서 어떤 이제 응용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발전소 그러면은 뭐 수평 배선이겠죠. 수직 간선보다는. 그다음에 뭐 공사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경험했던 바는 뭐 파이프 렉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파이프 렉에서 어떤 유틸리티들이 다 타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우리 전기뿐만 아니라 우리 컨트롤 라인 아니면 파이핑 어떤 기계 설비까지 다 타는데 그런 이유로 조금 실무적으로 작성을 만약에 이 문제를 건드리셨다면은 좀 실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폭발 위험 장소, 방폭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쵸? 방폭. 위험 장소는 알아요. 그쵸? 누출 등급도 알아요. 그쵸? 자, 근데 계급의 종류, 폭발 장소의 위험, 뭐 범위 선정 시 고려사항, 약간 디테일하게 4번은 좀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계급의 종류, 요거까지는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저도 이제 하도 옛날에 이제 했던 거라서 가물가물한데, 자, 그래서 요거는 한 3모 정도, 저 문제가 이거를 1, 2, 3, 4번 다 알고, 이제 문제를 쓰시는 분은 굉장히 어,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뭐 준비하셨으면은 뭐 푸신 분도 계시겠죠. 자, 그다음에 차단기 개폐 소지와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뭐 고조합 즉 대책을 설명하시오. 뭐 개폐 소지는 기본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조금 1전법, 2전법, 5전법 이거랑 그리고 어떤 발전소 내의 전솔로 그 다음에 방폭 요 세 개가 조금 방폭이 조금 저런 문제를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뭐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밑에 소목차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이게 5번 문제가 뭐 100점짜리라면은 문제 배분이 4개로 나뉘니까 뭐 25점이겠네요. 하나에. 그럼 비율 한번 보세요. 25점이면은 4개면은 하나에 5점, 6점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이걸 좀 비율을 잘 섞어서 잘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3교시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 4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4교시가 여기 있네요. 자, 자가용 수전 설비 계획 시 설계 순서, 고려사항, 에너지 세이빙.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입니다. 조금 자칫하면은 뭐 100가점씩 나열식 답안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영상 변류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조치와 비접식 전로의 지락보를 각각 설명하시오. 영상 변류기를 사용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합성 자석 벡터가 제로인 뭐 그 기준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중성점 직접 접지와 비접지의 지락보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것도 이제 우리 보호계전 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죠. 그렇죠?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형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스키장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박물관 여러 가지 뭐 병원 운동장이라고 이제 됐는데 이건 또 이제 스키장을 딱 찍어서 냈네요. 그렇죠? 이용객의 눈부시 그럼 뭐예요? 글레어잖아요. 그리고 야간 조명 설계를 설명하시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배분해서 잘 써도 그렇게 많은 득점을 점수를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자, 3번 조금 어려웠네요. 자, 그 다음에 KC60364 62305에서 정하는 과전압보호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전압보호. 그죠? 62305는 피되고 60364는 접지, 감전보호잖아요. 그쵸? 그래서 60364에 대한 4절인가요? 4절에서 이제 과전압보호라고 있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전압이 있죠? 그쵸? 스트레스 전압 아니면 EMI에 대한 전자유도 전압 그런 게 이제 과전압보호고 62305에서 이런 건 우리가 피레잖아요. 그쵸? 피레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과전압보호인데 자, 이것도 뭐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 번호를 딱 명기를 해 놓으면은 조금 우리가 솔직한 말로 시험장에서는 좀 쫄아요. 아, 이게 뭘까? 그쵸? 그런데 워낙 이제 유명한 60364, 62305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과전압보호라고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전동기 문제는 찍어서 몇 문제 안 가지고 가요. 그쵸?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동 방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선형, 농형 딱 두 개 가지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농형에 대한 기동 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자, 6번. 기존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따른 산업 변화의 전망을 설명하시오. 스마트 그리드 오랜만에 나왔네. 그렇죠? 뭐 이거는 잘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4교시는 좀 무난했어요. 문제가. 3교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연도 패턴 분석, 제가 시험 끝날 때마다 올려드리는 자료죠. 자, 패턴 분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F 파일로, 기존에는 이제 안 보이신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그냥 PDF 파일로 이제 보시기 편하게 오픈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봤던 문제가 어디에 껴있나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수변자 설비 설계 개통 구석이 있네요. 저 설계 순서 고려사항 우리 4교시 1번 설계 순서 개통 구성에 대한 뭐 한 가지, 뭐 제가 분류를 이제 개통 구성에 했는데 다 문제가 비슷합니다. 고려사항, 뭐 에너지 절감 대책 비슷한 거고 노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변전. 수변전은 위에부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전기실부터, 그렇죠? 전기실, 전기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뭐 중앙감시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세트 문제예요. 이걸 하나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앙감시실이나 방세실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타 공정과의 어떤 협의사항, 조금 실무적으로 이제 진짜 설계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요 범위에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고요. 자, 변압기는 뭐 중요하다는 문제는 잘 안 나왔어요. 그쵸? 자, 여기 있네요. 이번 나온 게 단절연이에요. 단절연은 기존에 이제 118회 때 문제가 나왔었고, 이제 요번에 123회 때 문제가 나왔네요. 10점짜리라서 조금 쓰고 싶은 건 많아요. 그쵸? 단절연은 굉장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쓰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10점짜리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차라리 25점짜리 나오면은 그냥 막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쓰셨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누설 변압기.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그 문제입니다. 120, 123회 1교시 문제가 번호가 좀 이상하네. 그쵸? 20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자, 자기누설 변압기의 원리. 자기누설 변압기의 정전류 특성이에요. 제가 그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 넘어가시고 간단한 특징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그 정전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하시면은 뭐 10점짜리지만 한 5, 6점은 맞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뭐 자기누설 변압기 그러면 용접기뿐만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조명 설비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예비전원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예비전원 문제는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차단기 보겠습니다. 차단기 과전압엔 크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개폐 과전압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나왔죠. 개폐 과전압 문제가 기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개폐 과전압에서 이제 개방식 과전압, 우리가 TRV를 또 별도로 다루고 있죠. 그렇죠? 자, 나올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자, 차단기, 단락전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뭐 10점짜리여서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항상 강조드렸던 IC 기준으로만 조금 더 했으면 조금 더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콘덴서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쵸?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간선이에요. 간선, 이제 배선 방식에 대해서 1교시 문제니까 굉장히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배선 방식. 자, 기본 이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로정수에 대한 내용은 뭐 기존에도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로, 베이스 문제로 깔고 갔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조금 응용이 됐습니다. 그쵸? 뭐 배선 설비 지금 설계에다가 제가 카테고리를 설계로 해놓고 껴놨는데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이시나 아니면은 조금 아는 내용으로만 좀 버무려서 어, 우리가 기술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락전자력은 뭐 계속 문제가 나오네요. 그쵸? 나왔습니다. 뭐 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플레밍의 왼선 법칙이랑 같이 묶어서 냈는데 이것도 이제 쉽게 푸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2교시 문제면은 조금 뭐랄까요? 문제가 많이 안 써도 이 정도는 다 푸실 수 있으니까 두 페이지 이내에서 끊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확히만 쓰셨으면은 아마 점수를 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시공 방법입니다. 시공 방법. 제가 요만큼이 아니라 많네요. 밑에까지. 그렇죠? 시공 방법은 보시면은 케이블 트레이, 수직간선, 뭐 행거, 케이블 풀박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렌치, 뭐 지중함, 또 요번에 이제 플로우 덕트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사 기사에서 단답이 얼루 튈 줄 모른다라는 제가 표현을 하면서 이거는 뭐 찍어서 가져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뭐 좋아하는 거 한두 개 찍어서 가져가 뭐 프로덕트가 걸렸으면은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은 뭐 푸시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조금 아쉽지만 이제 풀기가 조금 어렵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사 방법들이 실제로 이제 이번에 KC니까 이제 KC 보세요. KC 보시면은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한번 요번에 문제 플로덕트도 그렇고요. 지중전선로, 트렌치 한번 다 보세요. 이게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실무적으로 내가 아는 걸 좀 어떤 뭐랄까요? 그냥 좀 녹여서 써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공 방법에서 플로덕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열화에서 간선 부분이죠. 열화에서 트리 트래킹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간선에서는 기본 문제입니다.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품질입니다. 고주파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그렇죠? 고주파의 원인 대책은 이건 너무나도 품질 문제, 게다가 이제 품질 문제는 몇 문제 안 가져가요. 그렇죠? 전략 품질 문제가 나오는 어떤 밴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고주파 대책에서 설비용 대책, 설비별 대책, 콘덴서, 변압기, 회전기 여러 가지 그런 거랑 이제 그 전에 고주파에 대해서 총괄적인 대책을 제가 먼저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게다가 또 이제 1점짜리인데 참 설비를 답안을 아는 것 많은데 10점짜리로 어떻게 잘 털어서 키워드 형태로 잘 쓰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품질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자, 접지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접지 감전보를 제가 보통 접지에다 먹는데 안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차단기도 그렇고 접지도 그렇고 KCG나 KC에서 좀 언급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렇죠? 아마 2회차, 3회차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LPS 지금 이제 60364, 62305에서 과전압보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필에다 묶었어요. 일단 60364는 접지입니다. 그렇죠? 접지, 감전보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묶었는데 일단은 뭐 분류는 그렇고요. 뭐 이제 전압 측면으로 스트레스 전압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필레에서 이제 절연 협조 굉장히 중요하죠. 절연 협조가 또 게다가 2교시 문제로 나왔어요. 우리 쓸 일이 많잖아요. 그쵸? 잘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호 계전에는 딱 요거 나왔네. 그쵸? 계측기 계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자, 계측기용 우리가 프로텍션이랑 미터링 차이는 뭐 보호 계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중요한 내용이고 비교적 이제 뭐 1번 1교시 문제로 나왔는데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계전 ZCT 영상별육이네요. 영상별육이 자, 요 밑에 옛날에 나왔던 문제는 어떤 전격을 외우는 문제라서 외우지 않으면은 풀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ZCT 이론과 함께 지락보를 각각 설명하는 걸 조금 노멀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계통 연계, 분사형전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계통 연계에 대한 어떤 연계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통 연계 기준은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출력해서 배전 계통 연계 기술 지침은 출력해서 제가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서 이번에 이제 핫스팟은 기타로 묶었어요. 핫스팟은 기타로 묶고 우리가 요거 이제 핫스팟 때문에 뭐 실무에서는 어떤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핫스팟이란 용어, 우리가 이제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은 참 난해해요. 그쵸? 시험장에서 딱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은 난해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땐 몰랐는데 조금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던 내용을 버무려 쓰면은 됐던 내용이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오랜만에 나왔죠. 지금 조금 잘렸는데 기존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 특징을 비교하고 스마트 구축에 따른 어떤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오랜만에 나왔어요. 117회, 그지? 오랜만도 아니네요. 그쵸? 기존에 이제 117회 때 나왔었으니까 6회차, 그러니까 2년 만에 나온 거네요. 그쵸? 네. 기본적인 문제라서 되게 노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명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쵸? 자, 보시면은 평균 조도 계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루버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의 평균 조도 계산. 이때 답안을 저희가 이제 1점법, 2점법 막 그렇게 문제를 관연도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자,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조명 계획, 스키장, 그렇죠? 스키장. 여기 딱 보시면은 스키장, 골프장, 병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고령자, 고령자가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응용이 되고 있는데, 스키장도 좀 까다로웠어요, 솔직히. 그렇죠? 키워드를 눈부심, 그렇죠? 눈부심을 고려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좀 그렇게 좀 푸셨으면, 이거는 또 이제 저도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문제 풀이 때 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명 계획 밑에 박물관 미술관이네. 그렇죠?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손상되는 원인과 방지 대책, 이거를 그쵸, 할로겐 램프에, 그쵸, 할로겐 램프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적외선 반사막, 다이크로믹 미러라든가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1교시 문제라서 부담도 없었어요. 그쵸? 자, 광원, 아까 이제 가시광 영역, 적외선 자외선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광원에 대한 종류로 제가 묶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비상 조명, 비행장 조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게다가 이제 2교시 6번 문제로 25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조명에서 기타를 뺐습니다. 밑에 보면은 수중 조명등,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있는 조명등, 그 다음에 안전기 동향, 여러 가지를 기타를 뺐는데, 자, 기타를 뺐다는 거는 조금 공부할 때 범위를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뒤로 이제 순위를 미루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조명이었고요. 이제 동력 보겠습니다. 동력은 기동 방법에서 이렇게 여기까지죠. 기동 방법. 자, 에너지 락도 있고요. 기동 방법, 속도 제어도 있습니다. 근데 기동 방법은 몇 개 안 가져가는 기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권선형이랑 농형 두 가지 타입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그 중에서 농형 하나만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동력은 이게 한 문제 물어봤고요. 반송은 안 나왔네요. 반송은요. 그 다음에 통신 관련돼서는 배선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UTP, 랜, 무통,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는 무통이 보통 이제 어떤 정보 전달 매치잖아요. 배선기구에 대한. 자, 그런데 랜은 밑에 보시면은 104회 때, 얘야말로 참 오래간만에 나왔네. 그쵸?
104회 때 나왔는데 123회 요번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이제 우리가 전력 품질이랑 엮어서 조금 풀었으면은 뭐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통신을 이제 기타로 뺐어요. 이거 이제 품질로 묶을까 하다가 그냥 아예 시작이 정보 설비에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라는 이제 문제로 제가 이제 통신 쪽으로 문제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자, 에너지 세이빙 뭐 어떤 인증 관련 절약 대책은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 감리 관련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기타에서 방폭 이번에 나왔죠? 방폭도 참 많이 나오네, 그쵸? 방폭도 120회, 116,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쵸? 조금 이번에 어렵게 나왔어요, 이 두 개, 뒤에 이 두 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진은, 그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 그리고 120회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이미 나왔고 1년 만에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문제가. 지금 내진에 대해서 어떤 건축 구조랑 이제 조금 협회에서 이제 조금 어벽 때문에 조금 많이 다툼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내진이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법규는 이제 뭐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거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 거의 기사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요. 자, 그래서 뭐 기타는 뭐 기타 이제 이론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자, 준비했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문제 분석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제가 PDF 원본으로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간단한 문제 풀이를 제가 유튜브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보신 분들은 오늘 푹 쉬시고요. 저는 문제 풀이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